안녕하세요. 오늘은 3단원인 지구와 달에 대해서 오늘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지구와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이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로 가장 유명한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에라토스테네스가 이 지구의 크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 측정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일단 글을 읽어보면 에라토스테네스는 하진날 정오에 시에네에서는 햇빛이 수직으로 우물 바닥까지 비치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햇빛이 비스듬히 비쳐 그림자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두 지역에서 햇빛이 비치는 각도가 다른 까닭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이로부터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며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고 가정하고 하지만 알렉산드르에서 햇빛이 비치는 각도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원에서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의 정비례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지구의 둘레를 구하였다. 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느냐라고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지구의 크기를 가장 가능하게 했던 철학자이자 과학자는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자, 에라토스테네스는 이때 이 두 도시이자 나라인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를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시에네에서는 햇빛이 수직으로 오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햇빛이 비스듬히 비치는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해준다면, 자, 이때 시에네에서는 햇빛이 수직으로 비치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비스듬히 비춰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근데 이때 햇빛이 당연히 수직으로 하면 그림자가 없죠. 하지만 반대로 비스듬히 햇빛이 비치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다른 각도로 인해 햇빛이 비치는 정도가 다른 까닭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 에라토스테네스가 이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정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때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측정하려고 하였는가를 보면, 자, 일단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사람을 시켜서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시에네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습니다. 즉, 시에네에서부터 알렉산드리아까지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어느 정도까지의 거리가 나오느냐를 구하였습니다. 즉, 발걸음을 이용을 하였죠. 자, 그래서 이때 에라토스테네스가 이용한 성질이 무엇이냐라고 나오게 되면 바로 원의 성질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원의 성질. 자, 근데 이때 이 원의 성질이 무엇이냐? 자, 여기 바로 정의가 돼 있죠. 원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정비례한다라는 원의 성질을 이용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두 번째 가정의 성질인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라고 보았을 때 이때 우리가 평행선을 그어보고 대각선을 그리게 된다면 이때 이 부분의 각은 이 부분에 가까웠다라는 우리는 이러한 평행하다는 성질을 이용하여서 이러한 억각 문제를 풀 수가 있었지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구해봤을 때 이 각도는 중심각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 때에는 360대 지구의 둘레 2파이 얼은 이 중심각의 크기 대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는 이러한 비례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라토스테네스는 이런 발걸음과 원의 성질 등을 이용을 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였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인공위성으로 지점의 성도, 위도와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여서 지구의 둘레와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옛날 이제 과학기술이 전혀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다 보니까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의 둘레는 약 46,000km가 되었는데, 하지만 실제 오늘날 우리가 구한 지구의 둘레는 4만 km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차가 생기는 그럼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유는 그 뒤에 따로 설명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달의 크기와 둘레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달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자, 달은 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날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는 직접 가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체의 크기는 가까이 있으면 크게,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기 때문에 크기가 다른 물체라도 거리에 따라 크기가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달의 크기가 이제 이 그림과 같이 작용한 둥근 물체가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닮은비를 이용하여서 달의 크기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달은 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가서 측정을 할 수 없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우주에서 무슨 물체가 이렇게 큰 물체와 작은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이때 지구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큰 물체가 여기 멀리 있고 작은 물체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이 지구에서 보이는 작은 물체와 큰 물체의 크기는 같아 보인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즉 이 사진에서 보이듯이와 같죠. 자, 그래서 이러한 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닮은비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둥근 물체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이제 달의 지름, 여기 써볼게요. 둥근 물체까지의 거리 대 1은 달의 지름 대 둥근 물체의 지름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러한 닮은 비식을 보았을 때도 거리, 그 다음에 달의 지름, 그 다음에 둥근 물체의 지름, 이런 식으로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비례식을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운동하는 지구입니다. 이 운동하는 지구에는 연주운동과 일주운동, 이러한 보이지만 이제 스스로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이제 운동하는 것을 연주운동이랑 일주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지구가 자전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자전이란 지구가 다른 태양계들이나 다른 행성들을 이제 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도는 것을 우리는 자전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반대로 이 지구가 다른 행성들을 도는 것을 바로 우리는 공전이라고 합니다. 자,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 움직이는 기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나무나 건물 등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인다. 이와 같이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달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활동으로 별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보자 라고 보였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지구의 자전은 서에서 동으로 직접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반대로 태양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별들은
과연 지구의 자전과 같이 같은 방향인 서에서 동으로 아니면 태양과 같이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자, 한번 알아봅시다. 지구에서는 북두칠성이 북극섬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 자전 때문에 태양, 달, 별과 같은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면서 도는 운동을 천체의 일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천체의 일주 운동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나왔던 일주 운동은 즉 겉보기 운동이라는 것인데, 자, 진짜로 이제 도는 운동이다 아니다. 바로 겉보기이기 때문에 진짜로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였을 때 돌고 있구나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착각 운동을 우리는 일주 운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일주 운동을 간단히 나타내 보면 지구 자전으로 인해서 태양과 달, 별 같은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겉보기 운동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밤하늘을 보면 별들은 거대한 구의 안쪽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가상의 구를 천구라고 하는데 천구의 중심에는 지구가 위치를 한다. 그림과 같이 지구가 자전축으로 중심으로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는 동안 지구의 관찰자에서는 천구에 있는 천체가 지구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북쪽 하늘을 보면 천체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고 남쪽 하늘을 보면 천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주 운동은 북쪽 하늘, 남쪽 하늘, 서쪽 하늘, 북쪽 하늘에서 서로 다른 이제 방향으로 나타내지게 돼요. 동쪽 하늘은 위쪽으로 뻗치는 방향이 있고 남쪽 하늘은 이렇게 원 형태로 이렇게 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서쪽 하늘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방향이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자, 북쪽 하늘은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이러한 원의 형태의 모습으로 돌고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의 질문에 대해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쪽으로 공전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자전을 할 때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자, 지구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을 하는데 그러나 지구에 있는 관찰자에게는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다음 활동으로 태양의 위치에 따라 별자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자, 앞에서는 일주운동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태양의 연주운동입니다. 자, 태양은 별자리 배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2년 후에 처음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자, 이때 자전은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즉 하루, 낮과 밤을 의미를 하고 이때 공전은 하루, 그 다음에 공전은 1년, 연식을 의미를 하죠. 자, 그래서 이때 똑같이 서에서 동으로 도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때 이 자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낮과 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전, 1년 365일 공전하는 통해서는 계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때 이 태양의 이제 공전은 처음 위치로 1년 후에 되돌아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이러한 것을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때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에 있는 12개의 별자리가 황도 12궁이라고도 불립니다.
지구가 공전하는 동안 지구에서는 그림과 같이 태양에 있는 쪽 별자리는 보이지 않고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가 우리나라의 경우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지구가 공전하여 태양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면 계절에 따라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도 달라진다. 자, 즉 우리는 공전을 함으로써 계절이란 것도 없지만 이 계절이 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계절이 달라짐으로써 별자리도 달라진다라는 이런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태양이 이쪽으로 보이면 당연히 별자리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있는 쪽은 별자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반대쪽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되면서 별자리 형태를 더 정확히 세세하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가려지는 태양과 달입니다. 자, 달 위상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자,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달을 관찰하면 달의 위치가 서에서 동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이는 달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이는 달 주위를 가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활동으로 달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입니다. 자, 활동에서 흰 공을 관찰자를 중심으로 이동시킬 때 전등빛을 반사하여 관찰자에게 밝게 보이는 부분, 흰 공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흰 공과 같이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볼 때 달의 위치에 따라 햇빛을 반사하여 밝게 보이는 부분이 달라진다. 달이 밝게 보이는 부분이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모양이며 이를 위상이라고 한다. 달이 위상. 달이 지구와 태양의 사이에 있을 때 이걸 사기라고 하고 이때 지구에서 달이 보이지 않는다. 이때의 사근. 그 다음에 달이 보인달로 보이는 것은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망을 뜻하고 우리 지구에서 볼 때 달과 태양이 직각을 이루며 달의 오른쪽 반원이 보일 때를 상현, 그다음에 왼쪽 반원이 보일 때는 하현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과 같이 간단히 이제 보면은 상현은 오른쪽 반달 모양이 보이는 것을 상현이라고 하고 이때 상현 밑에 있는 하현은 반대로 왼쪽이 밝은 반달 모양으로 보이죠. 이때 이 sak은 달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망은 완전히 다 비춰서 보여지는 그러한 보름달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때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햇빛의 방향이죠. 자, 햇빛의 방향이 그림과 같이 이쪽에서 비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구를 그리고 이 지구에서 맞는 8개의 조그마한 행성을 그릴 수 있어요.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달의 모양처럼 그대로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릴 것이냐? 자, 해가 이렇게 오니까 우리는 오른쪽이 당연히 햇빛이 비추는 쪽으로 그려줘야겠죠? 그렇게 되면 좀 그림이 작을 수 있지만 자, 오른쪽에서 햇빛이 비추니까 당연히 우리는 햇빛이 비추는 오른쪽은 환하고 왼쪽이 검은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달을 이렇게 다시 그려보고 크게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 측면에서 어떻게 달이 보이는가를 통해서 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보았을 때의 관점을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맨 위에 있는 거는 이런 모양이 보여지게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이쪽 방향에서 달을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모양이 보일까요? 자, 당연히 똑같이 그대로 왜냐면 위쪽에서 바라보니까 우리는 그대로 왼쪽이 검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것을 바로 오른쪽 밝은 달이 보이는 상현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상현 밑에 있는 하현은 그대로 똑같이 해볼까요? 자, 우리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이쪽에서 달을 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지구에서 바라볼 때 똑같이 이런 반대 방향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구는 이쪽에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가 이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이 우리는 오른쪽이 되겠고 이쪽이 왼쪽으로 지구에서 보여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상현과 하현은 위쪽 아래쪽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반대 방향으로 보여지게 된다. 하지만 상현과 하현이 항상 위쪽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햇빛의 방향에 따라 우리는 어느 이제 위치가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가장 쉬운 이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은 그림을 좀 더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죠. 자, 지구는 이쪽 방향에서 있고 이것을 그대로 바라본다면 당연히 검은 부분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어두컴컴한 모습으로 색칠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이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전혀 달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사기라고 하고, 자, 그러면 사기 반대 방향에 있는 가장 큰 우리가 보름달, 추석 때나 볼 수 있는 이 보름달을 당연히 삭 반대편에 있으니까 햇빛이 보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우리가 지구에 여기가 있다고 했을 때 자, 당연히 지구에서는 밝은 부분 쪽만 보이게 되니까 이때 우리는 아주 크고 동그란 보름달을 볼 수가 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망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채워볼까요? 자, 우리는 나머지 부분들을 채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두운 부분이 아니라 밝은 부분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상현과 하현과 망을 그린 이유가 바로 이 4개의 달을 쉽게 모양을 그려내기 위해서인데요. 자, 그러면 상에서 상현으로 이제 일단 이런 식으로 달은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고 우리는 그 반대 방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서쪽에서 상현으로 넘어갈 때 햇빛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햇빛이 당연히 오른쪽에서 나타내지니까 햇빛은 오른쪽에서부터 나타냅니다. 자, 조금씩 해가 이제 이 밝은 부분이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때는 완전한 검은 부분이 아예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검은 부분이 반대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검은 부분은 왼쪽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대부분의 햇빛이 그러니까 밝은 부분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망에서 하얀으로 가는 부분을 넘어가 볼까요? 갑자기 완전 하얗고 이제 동그란 이 망에서 하얀, 즉 검은색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네요. 자, 그러면 반대로 오른쪽에서 생겨나니까 오른쪽에서 조그만한 검은 부분이 나타내겠고 또 하얀에서 사구로 갈 때는 완전한 검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밝은 부분이 줄어드는 왼쪽으로 줄어드는 이러한 모습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우리는 쉽게 이렇게 달의 모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 헷갈린다면 우리가 그린 8개의 행성들을 손가락으로 직접 그려보면서 이렇게 대어보면서 지구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모양을 띌 수가 있는가를 확인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언제든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에 따라서 이 달의 위치는 달라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태양과 달이 가려지는 현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달이 지구를 공전을 하면서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이나 달이 가려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를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에서 볼 때 달의 태양의 일부분 또는 전체가 가려지는 것을 우리는 일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일식은 태양, 달, 지구순으로 일직선상에 놓일 때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 달은 사계 위치이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볼까요? 자, 사계 위치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자, 이때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을 아까 전에 우리는 이것을
사기라고 하죠. 완전히 가려지는 거니까 완전히 가려지는 그러한 현상을 개기일식이라고 하는데, 자, 태양의 일부분을 가린 현상을 부분일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나타내고 또 이렇게 나타내고 뭐 이런 거 있었죠? 네, 이렇게 부분적으로 가려지는 부분을 부분일식이라고 합니다. 자, 일식은 지구에서 달의 그림자가 생기는 지역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보였을 때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달의 일부가 보이지 않거나 천체가 가려진 현상을 월식이라고 합니다. 월식은 태양, 지구, 달 순으로 일직선상에 놓일 때 일어납니다. 이때의 달은 망의 위치입니다. 자, 지구의 달의 그림자가 천체가 가려지는 붉게 보이는 현상을 개기월식이라고 하고, 달의 일부분의 부분 현상이 가려지는 것을 부분월식이라고 하죠. 자, 이런 말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자, 우리는 일식, 즉 개기 일식을 그려볼 텐데, 일식은 태양, 달, 그다음에 지구,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식의 일직선상을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때 달과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받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달이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렸다가 지구에선 좀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자, 근데 이때 이 달에서 지구까지의 이러한 햇빛이 넘어갈 때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빈 공간. 자, 우리는 이러한 것을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가 생긴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완전히 가리는 현상을 개기일식이라고 하고, 부분적으로 가려지는 것을 부분일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는 사계 위치이다라고 하는데, 자,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일 때 이러한 일식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반대로 월식은 태양, 지구, 지구를 너무 작게 그렸다. 지구, 그 다음에 달.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일식이랑은 반대로, 왜냐면 지구의 크기가 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바로 지구에서 달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 그림자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때 붉게 보이는 현상을 개기월식이라 하고, 달의 일부가 가려진 현상을 부분월식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때는 바로 망의 위치라고 하니까 바로 망이 일어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더 나아갔을 때 이때 이 월식은 밤에만 보여질 수가 있고요. 이때 이 sak은 아침에만 보여질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봐볼까요? 자, 이때 여기서도 그렸듯이 망과 sak을 보았을 때 sak은 그냥 해가 필요 없어. 햇빛이 필요 없어. 왜냐면 완전히 가려지고 검했기 때문에. 하지만 망은 반대로 햇빛이 매우 필요해요. 보름달을